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달인 3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자, 6월 달은 뭐 날수도 짧았고 뭐 나름대로 또 명절 행사도 있었고 좀 다사다난했죠. 자, 3월 달은 이제 꽃피는 춘삼월인데 매매도 잘 될 거라는 희망 아래 또 차분하게 해봅시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뭐 지나간 달은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달에 집중하는 게 좋겠지요. 자,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의 종목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어떤 걸 유지하냐 하면 새로운 이슈에 집중을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슈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새로운 이슈가 만약에 발발이 되면 그 이슈에 집중을 한다 라는 전략을 가장 우선적으로 삼아 주시고, 두 번째는 약간 매매를 천천히 한다. 일단 좀 시장을 가만히 지켜보고 시장의 물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그런 쪽을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즉 서둘지 말자는 겁니다. 서둘지 말자. 다음 주는 크게 특별한 게 지금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지금 상황을 보면 음, 지금 보고 계시는 요 SK증권 11호 스펙이 이제 월요일날 상장을 하지요. 이 종목이 있고 또 그 외에 지금 스케줄 트레이딩을 보면 스케줄 트레이드 보면 5일날 5일이니까 물론 화요일날 되겠죠. 5일에 스펙주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 스펙 31호, 그리고 종목이 두 개가 똑같이 상승합니다. BNK 스펙 2호, 이 두 종목이 상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4월 7일날 7일날 KNR 시스템. 일단은 다음 주는 이렇게 신규조가 있다. 31호입니다. 31호. 그래서 11호 스펙은 이제 월요일날 상장을 할 거고, 그 다음날에 5일날에는 하나 스펙 31호와 BNK 스펙 두 개 상장하죠. 이 날짜 우리 금요일에 이 두 종목이 동시에 상장을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뜨거웠죠. 또 월말이었고 마지막에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대금 이제 몰려가지고 두 종목 무엇을 하셔도 다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구조였죠. 그래서 참조하실 점은 이렇게 SK증권까지 하나만 딸랑 스펙조 상장하면 이런 스타일은 힘을 쓰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리주 두 개가 상장을 한다든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월말이나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때 좀 힘을 좀 많이 쓰죠. 5일날에도 이렇게 두 개가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날처럼 힘을 좀 써줄까라는 것을 조금 뭐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스펙주는 이렇게 혼자 상장하면 힘을 별로 못 씁니다. 7일날에 KNR 시스템 상장이 있다는 거, 이것만 좀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 별다른 해프닝만 없었다면 이 스펙주 두 개를 잘 뽑아 먹었을 텐데 하나밖에 못 먹었죠. 우리가 요한딱밖에 못 먹었는데 아침에 방송 시스템 오류 때문에 해프닝이 일어나 가지고 매매를 좀 시초자에 못했죠. 좀 아쉬웠는데 뭐 요한타에서 그래도 한 50% 먹었으니까 그것으로 좀뭐 입맛만 따시고 50% 먹고 마무리 됐습니다만 좀 아쉬웠습니다. 일단 SK증권 11호 스펙 여기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상장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은 주말이라 조금 시간을 좀 천천히 하는데 좀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자, 혹시 모르니까 또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죠. 요 세 종목은 같이 일단 묶어다 놓고 한번 보십시오. 이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그런 마음대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는 봅시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를 한번 봅시다.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보면 아이스크림 에듀가 상한가를 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텍 파마도 상한가를 가 있죠. 에스텍 파마는 금요일날 나갔던 우리 내일 승부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략하신 분들은 보유를 하는 게 이랬을 때 좋다라고 했는데, 보유하신 분들은 뭐 상당히 시간의 상가가 있으니까 월요일날 바값은 불고 들어가겠네요. 이 두 종목에 공통된 키워드가 있는데, 이것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두 종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 안에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머리를 잡고 흔드실 분들은 뭐 아이스크림 에듀를 보시든지 ST파머를 보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 두 개를 놓고 저울질 해보실 분들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종목을 만일에 본다면 시간 내에 보면 지금 교육주들이 YBM넷이라든지 IB 김영 같은 종목, 비상교육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은 올라 있어요. YBM넷이 5.6% 가장 많이 올라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아이스크림 에듀를 보고 싶어, 그러면 같이 묶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결은 틀리거든요. 결은 틀리는데 같은 교육주로서 그냥 같이 관심을 받는 거니까 조금 분류는 조금 달리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에듀와 ST파머를 묶어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같이 묶어서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겁니다. 아마 내용을 읽어보시면 제 말 뜻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테니까 공시 같은 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시간에 1.0%입니다. 얘의 주가는 큰 상관없죠. 아이스크림과 ST파머가 얼마만큼 과한 속도를 내줄 것인가, 그에 따라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지고 춤을 한번 춰볼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와이즈버즈와 EM넷이 되겠습니다. 시간의 상한가를 보면 플레이디가 지금 시간의 상한가를 가했습니다. 요 근래 계속 뭐 시간의 상한가 만들고 뽑아먹고 나오고 뽑아먹고 나오죠. 오늘 또 올려놨죠. 예. 근데 이번에 약간 이제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른데 어차피 뭐 얘가 지금 뭐 메타 쪽으로 같이 붙어 있는 형태로 이제 상가를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차피 사람들은 지지직이라는 그 키워드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디와 같이 붙여놓고 보실 분들은 YG버즈와 EM넷, EM넷은 3%, YG버즈는 4%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놓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엔 APR과 코셈은 신규주니까 계속 지금 또 봐줘야 되겠죠. 7일날이 새로운 신규주가 나타나니까 그 안에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코셈은 5.4%를 이제 올려놓고 마쳤는데, 코셈은 우리가 뭐 금요일날에도 수익이 컸습니다. 종별을 넣고 들어와서 아침에 7% 먹고 뒤에 20%, 30% 늦게 수익을 챙긴 종목이었는데, 시간에 5% 올랐지만 이 5%는 믿을 건 못 되고요. 2%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3,100원 정도 2%가 맞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보시고, APR은 시간에 보면 3.8% 올라 있죠. 이것은 뭐 정확하게 올라가 있는데, APR은 나름대로 뭐 조금 좋은 소리도 나왔죠. 좋은 소리 나왔고, 영업이익이 또 장사가 잘 됐다고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60% 올랐다, 이런 게 아마 시간을 상승력을 키워준 것 같아요. 저희들 종배로 APR을 조금 넣어 봤기 때문에 어차피 월요일날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묻혀서 같이 한번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키네마스트는 기술적으로도 볼만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봐줄 자리는 맞죠. 이날 꼬리를 좀 달아주고 5%까지 떨어졌군요. 그래 꼬리 말아주고 좀 보합 근처에서 맞추는데 시간이 2% 올랐거든요. 이놈은 호가가 아직은 약하니까 큰 금액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6,300원 가지고만 대응을 한다, 그 전략만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6,300원 돌파하면 들어가고, 못 들어가면 돌파 못하면 그냥 가만히 보시면 됩니다. 굳이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십시오. 거래량이 지금 4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기술적으로는 봐줄 수 있고 아직 키워드는 살아있죠. 뭐 소라라는 키워드도 살아있으니까. 자, 다음은 알테오젠을 한번 봅시다. 자, 이 종목은 요즘에
굉장히 핫하게 관심을 막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우리가 아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은 음봉이 떨어졌습니다만 이게 겨우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한 10만 원 정도 팔았죠. 근데 그러함에 불구하고도 시간에서는 다시 올려놨거든요. 일단 뭐 정거서 애널들은 얘를 한 30만 원 가까이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보고수도 뭐 마켓에 올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산가들이 알테오즈는 뭐 사고 있다, 뭐 나쁜 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요즘 엔캠이나 뭐 이렇게 금액대 10몇만 원대 이런 애들이 갈 때는 참 잘 가죠. 얘는 한번 봅시다. 얘 투트랙 잡죠. 16만 원가 16만 1천 원, 이렇게만 딱 잡고, 요 위에서 놀면 요 16만 1천 원 아끼면 그냥 가지고 있고, 살짝 꼬리 달아준다면 이제 16만 원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 이 두 개만 가지고 해보죠. 내가 들어간 가격보다 상승을 하면 보유를 한다. 난 전략. 내가 제시한 내가 책정한 단가를 건들면 본전을 하고 나온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들고 있지는 말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내가 들어간 것보다 더 손실이 나는데 1%도 2% 손실이 나는데 뭐 좀 있으면 올라가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말자. 우리가 다루는 것은 급등주다. 급등주는 하루에도 7, 80% 왔다 갔다 한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금요일날 나갔던 제가 저 트레이딩 히스토리도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그 해프닝만 없었다면, 방송 오류 해프닝만 없었다면 S&P500도 제가 전략까지 말씀드린 중에 이거는 할 거라고 제가 골라놓은 종목 아닙니까? 20% 밑으로 때 이제 한시가 한숨이 나올 때 그때를 들어가야 된다. 그때가 언제? 20% 밑으로 떨어질 때, 마이너스 23.4%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건 뭐 충분하게 우리가 또 눌림 같은 잘하잖아요. 잘 잡고 들어가서 플러스 11%까지 40% 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아쉬웠죠. 아침에 그런 거 썼으면. 그래서 항시 말씀드린 건 들고 있지 말라. 들고만 있지 말라. 빠지고 내려가면 언제든지 더 낮은 가에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들고 있겠습니까? 그것만 잘 지키시면 돼요. 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에 지금 한가 근처까지 왔다 종가상 23%로 맞췄거든요. 23%로 맞췄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뭐 안 좋은 소리가 들렸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측에서 뭐 그런 상장 폐지 관리 종목 그런 우리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 돈도 충분하고 그런 일 없다.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이런 상장 폐지나 뭐 의견 거절 이런 거에 대한 자본 잠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면 믿어주죠. 믿을 것 없는 이 주식시장에서 회사가 내 좀 믿어달라. 믿어줘 봅시다. 5,300 딱 기준가 잡고 위에서 놓으면 가만히 놔둬 보세요.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려 줍니다. 얘네들 말도 별 일이 없다면. 근데 얘네들 말이 뭐 믿을 거는 못 되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것이 있다면 또 이렇게 어묵이 쭉 내려오겠죠. 시간이 한가 들어간 종목을 보면 윈팩 같은 것도 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얘는 이렇게 보면 대규모 주주 배정 유증을 이제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어떤 코골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PM 풍년 같은 종목도 한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지만 한가 물량도 다 먹지도 못했어요. 네, 다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시간 내에서는 56,000원 나와 있죠. 근데 이걸 보면 별스럽게 이게 나와 있는 글자는 없어요. 공시창에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어찌 될지는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PM 풍년도 같이 앞타바이어 놓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상승하면 살살살 놔두면 되죠. 아이톡시 한번 봅시다. 지금 90만 주밖에 거래량이 안 터졌기 때문에 호가가 약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호가창을 보면 또 뭐 거래할 만은 해요. 거래할 만은 합니다. 월말에 이렇게 이제 탁 저고가를 신고가를 찍어주고 마쳤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관들이 많이 사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하게 이제 집어넣고 있습니다.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차트를 줄여보면 이렇게 완전한 신고가를 이제 쓰고 있죠. 지금 이게 이제 2024년도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 그대로 1100원부터 2200원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은 해요. 이런 것은 하려면 이제 그냥 끌고 간다는 마인드가 좀 유효해야 되죠. 진입할 때 막 좀 시달리면 답답하니까 뭐 크게 막 어떻게 한 방을 누르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넣어보고 2200 기준가 딱 잡고 깨고 내려면 가만히 보고 계시고 2200 돌파하면 들어갔다가 만약에 이제 상승적으로 조금 오래 마치지 않으면 그럼 홀딩을 하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더 넣는다지, 즉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당일 1매수를 분할을 하는 1분할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에 10분할도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넣고 또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또 넣고 또 그 다음날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당일날 오전에 넣었다가 뭐 9시에 넣었다가 상승하는데 불타기를 하면 남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급할 거 없으니까 아직까지 뭐 크게 거래량이 터지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천천히 보세요. 살아나면 싹을 한 개 툭 틔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많은 자 관심을 좀 끄겠죠.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 심고 있는 상황인데 쉽게 지금 가고 있지는 못해요. 이놈도 줄여보면 보세요. 제법 잘 춤을 잘 추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테크윙. 자, 그래서 쉬고 있는데 내일쯤 한번 보죠.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 21,000원가 요 밑에 뭐 2만원 마이너스 2.6%가 2만원이고 플러스 2%가 21,000원입니다. 이 둘 중에만 거래를 한다. 이 중간에는 그러니까 안에 4% 정도 폭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켜본다. 왜냐면 들어가면 시달려요. 지켜본다. 그리고 방향이 음봉으로 비출 수도 있고 양봉으로 살아날 수 있고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랙을 투 트랙을 잡는 겁니다. 하단 트랙, 상단 트랙. 딱 그 부분만 거래를 하자는 겁니다. 치고 올라가면 치고 올라간 쪽에 베팅을 눌림을 주면 적어도 2만원 이거는 의미 있는 가격대니까 한번 지지를 노려보자. 그런 전략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크라우드 윅스와 제시언 시스템 이 두 종목은 매매를 하지 말고 일단 좀 지켜보세요. 자, 주말에 나온 그리고 저번 주에 나온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이제 지금 상가를 가 있는 뭐 컴퍼니 K나 뭐 스톤 브릿지 뭐 SP 스포츠도 지금 같은 맥락이라 보면 되죠. 저커버가 메타가 남긴 것이 과연 무엇일까? 메타가 남긴 것이 자, 이런 것도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지금 키워드를 보면 뭐 저번 주까지 지금 통용되는 것이 뭐 메타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의료 대란 그리고 지금 총선에 대한 것 그리고 미국의 지금 소셜 미디어 레딧이 상장을 하는데 뭐 40몇 프로 올랐다. 자, 비트코인이 요즘 흐름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보다는 채굴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다. 그럼 우리나라 채굴 관련주 뭐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JCN 시스템 같은 것도 채굴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죠. 뭐 그런 거. 그리고 AI 엔비디아가 또 올랐더군요. 또 4% 정도 올랐는데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지만은 시프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클라우드 서버 관련주들이 오히려 알찌게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그럼 클라우드 관련주, 서버 관련주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뭐 이 두 종목을 한번 보자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시장은 또 전혀 다른 종목들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찾아내면 혹시나 시장이 그래서 제가 내일 이슈에 좀 집중을 해달라는 오늘 이슈나 이런 것보다는 내일 이슈에 집중을 해달라는 것은 이제 뭐 그런 쪽에 만약 애들이 나타나면 하나가 툭 떠오르는데 뭐 이런 뭐 서버나 클라우드나 그리고 채굴 쪽에 뜨면은 같이 좀 관심을 가져 보시라고 제가 이 두 종목을 적어 놓았으니까 일단 매매는 하지 마시고 한번 지켜보십시오. 반응이 오면 같이 움직이면 좋겠죠. 골드 NS는 기술주로 한번 보죠.
시간에 1.6% 올라 있습니다. 골드앤에스는 희한하게 또 조국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점은 좀 아시고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문팀들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상종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컴퍼니 K, 스톤브리지도 가지고 있고, 이건 상매매로 두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고, SP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로 보유를 하고 있죠. 우리가 12,000원 여기에 지금 기준가에 진행이 돼서 지금 상가가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익률 보면 21.7%, 그러니까 22% 정도 수익률 되거든요. 이 상종목 3개는 다 가지고 있죠. 종배주로 APR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또 APR 또 흐름을 보면서 또 4종목이니까 가지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새로운 달이 바뀌었을 때는 지난달에 대한 애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저때 저번 달에 2월 초까지는 잘했는데 그때 2월 말에만 조금 조심했으면 내가 좀 수익이 컸을 텐데, 내가 저번 달에 조금만 절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뭐 어쨌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잊어야 해요. 잊고 새로운 달에는 그런 걸 까맣게 잊으세요. 잊으시고 뭘 한다? 집중을 한다. 새로운 달에는 새로운 달에 모든 정신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새로운 달이 시작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5만 가지 계획을 다 세우고 본인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구상도 짜고 그런 건 다 좋아요. 하지만 다음 달까지 마음의 심란한 마음의 짐을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달에 틀어야 돼요. 잘했다 하더라도 잘한 거를 틀고 다시 새로운 달에는 긴장을 해야 돼요. 다시 초보의 마음으로 이번 달은 잘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조금 쉬지, 그거 필요 없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네가 잘했으니까 넌 쉬어도 돼 라고 말한 만큼 시작은 그렇게 개개인을 다독거리지는 않아요. 항시 냉철하게 시장은 또 돌아갑니다. 그럼 다시 초보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2월달에 손실을 봤어. 3월달은 꼭 복수를 할 거예요.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버리시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린 거, 신규주 상장할 때 어떻게 이 종목을 봐야 된다? 맑은 눈으로 보라. 여러 가지 에너지 분석이나 시정 잡혀들을 듣던 여러 소리들도 믿지 말고 오로지 맑은 눈으로 그나 상장하는 날의 모습만 추구를 하라. 추구를 하고 그 모습이 맞다고 판단이 된다면 승부를 걸어라. 다음 달로 넘어가는 매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고찰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건 좋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야 된다. 이제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짰으면 이제 이번 달부터는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지. 이 가슴에 짐을 넘겨오면 안 된다. 제 말뜻이 무엇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지 충분히 잘 아시리라 봅니다. 자, 새로운 한 달입니다. 둘 틀고 집중력을 최대한 가지시고 새롭게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가장 큰 키워드는 무엇? 새로운 이슈에 잘 집중을 하라. 장 시작 후 조금 시간을 두고 하라. 이 두 개만 일단 월요일 매매는 집중을 해줍니다. 그래 놓고 시장을 바라봅니다. 꼭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3월달입니다.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제가 꾸준하게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주였습니다.